20세기에는 경술국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계묘국치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대한민국 외교에 정말 밑바닥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서 가장 충격을 받고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이고 피해자들이신데,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왜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해야 하는지 하는 그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피해자 동의 받는 것을 최우선 원칙이라고 해놓고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이 양보를 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지만 조금의 양보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의 협상 자세를 보면 주일 대사가 지난 여름부터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3자 대위 변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쪽 카드를 미리 보여준 셈입니다. 또 지난 연말부터 군함도 문제, 오염수 문제 등 일본이 민감하게 여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국내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법의 대원칙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재단이 근거 없이 전범 기업을 지원하고 그들의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채무를 대신 안아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도 배임의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게서 팔 비틀려서 억지로 기금을 내놓는 기업들도 배임으로 고발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수많은 유가족들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채권을 소멸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을 언급하면서 성의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일본 측의 표현은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 내각의 입장이 무라야마 내각이나 오부치 내각의 입장인지 아베 내각의 입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국익인지, 무엇을 얻어내겠다고 하는지 지금까지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든가, 안보상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단 한 가지도 말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법치인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 법치인지, 피해자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표방하는 가치 외교인지, 저자세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외교인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답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